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서 카페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네주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판도라님,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이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제일 약한 게 좀 세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은요, 실제로 상가에서도 있고요, 집합 건물에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죠. 여기서 근데 주로 볼 거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보는 방법이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매출 금액과 매입 금액이 있어요. 매출 금액은 뭘까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번 거죠. 그리고 매입은 우리가 비용을 쓴 겁니다. 그 매출 금액에는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출 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행을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즉,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상대편에서 광고 수입을 했어요. 저 광고 수입할 건데 그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어드리죠. 그리고 일반 거래 수입이 있습니다. 현금 매출 있죠. 이건 뭘까요? 돈은 그 부가세, 이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가씨 저 그 외부에서 왔는데 현금 영수증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때 현금 매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매출 금액, 일반 수익 메뉴에서 일반 거래 수입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 부분은 여러분, 이쪽 부분은 그 매출에 관한 일반 금액이고요. 이쪽은 세액이에요. 우리가 보통 10%가 세액이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요 부분 1번 부분이 세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부가세 예수금을 걷죠. 이 부가세 예수금 이 이 신고서 1에서 1과 4 일반 매출 계산서 발행 금액과 일반 거래 수입 현금 매출 금액을 더해서 이 합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보통 우리 그 아파트에서는요, 내부 거래를 할 때에는 수익사업 신고를 안 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 2번은 매입, 즉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매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과 1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가 받은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이에요. 홈택스 내역 플러스 별도로 입력하신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근데 여러분, 아파트는요, 대부분 그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나요? 못 받나요? 공제 못 받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세무주치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어떤 데는 뭐 매대구입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 수입하잖아요. 그거를 위한 비용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거의 차감계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반 매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공제를. 그 부분은 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 납부 금액은요. 부가세 예수금 신고서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뺀 금액이 최종 납부 금액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뺀 금액, 수익사업에 관련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뺀 금액이 납부 금액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회계장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2분기인데 제가 요거를 오기로 했네요. 2분기인데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했어요.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했을 때는 0원이 돼야 되죠. 잔액이. 근데 여기 18,260원이 있네요. 이거는 무슨 금액일까요? 우리는 그 3분기 1에서 6월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좀 아까 제가 영세 법인 업자였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기는 4월에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모두 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18,260원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는 7월에 발생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 7월에 내는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전표 끊는 거고요. 제가 이거 수정전표 끊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30만 원 이하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50% 이하는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예전에는 매 분기별로 됐었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됐죠. 자, 네 번째 질문.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부가세 신고는 여러분들이 회계상으로 전표 입력한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지 않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그 세무업체에서 그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확인할 때 신고서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 들어가는 게 추가되는 게 있겠죠. 뭘까요? 홈택스에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입력한 종이 계산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부가세 금액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다 처리가 되어서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은요. 우리가 어떤 수입을 거뒀을 때 너희가 부가세를 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거뒀다가 나중에 신고할게 하면서 미리 걷어놓는 금액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미리 부가세를 납부를 하면 우리에게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신 분들이 그 부가세를 갖다가 신고를 하죠. 납부를 하죠. 즉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신에 납부해줘 하고 주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은 니네 대신에 우리가 걷어놨다 줄게 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미리 걷어놨다 줄게. 부가세 대급금은 니네가 대신 납부해줘.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대급금, 즉 우리가 걷어놓은 게 1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납부한 금액이 80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0원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돈을 미리 걷어놓은 돈은 80원인데 낸 돈은 1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0원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환급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납부 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걸 아까 2분기인데 계속 3분기라고 쳤네요.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오죠. 자, 그리고 그 돈을 근데 우리가 걷어놓은 돈은 수입에서 걷어놓은 돈, 관리의 수입에서 걷어놓은 돈은 13만 1,560원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처리한 비용은 38,5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우리가 걷어놓은 돈이 많겠죠? 걷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납부를 한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1,000원이라면 그리고 부가가치세 걷어놓은 돈이 900원이라면은 우리가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해놓고 이거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데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처리한 게 확실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까요? 업체에서 우리한테 준 걸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금액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남아있다면 잡손실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남아있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광고 수입을 입금할 때 돈이 우리 자산이 증가하고 재예금 그리고 관리의 수입이 증가했죠. 광고 수입 재예금 55,000원인데 광고 수입 55,000원, 부가세 예수금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부가세 예수금이 신고가 돼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는 업무였는데 내가 실수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이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인가요? 아닌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지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광고 수입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처리 방법은요. 부가세 예수금 대 광고 수입을 해서 광고 수입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상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즉 그만큼 광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구매를 했고요. 우리가 이거를 수익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잡지출 대 재예금 33,000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3,000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잡지출에 들어가겠죠. 정리할 때는 잡지출 더 만들어주고요. 부가세 대급금 상계 처리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광고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은 광고 수입에 나누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면 광고 수입에 들어가고 부가세 대급금은 잡지출,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면 잡지출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성된 반대 계정에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의 차변에 발생한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발생한 광고 수입은 광고 수입, 즉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오면서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킬 때는 우리가 대변에 발생을 시키고요.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차변에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수입의 짝꿍인 예수금과 우리 아리따운 수혜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응가할 때 시원하게 비대와 수혜를 생각하면 되시겠네요. 비대를 사용한 수혜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비대가 먼저 와요. 비대를 사용한 수혜 시원합니다. 비대를 사용한 수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변엔 비대, 대변엔 수혜 시원하게 내려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은요. 세금 신고 시 신고달의 금액을 제외하면 0원으로 처리돼야 되고요. 현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금액이 신고달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다면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대 사용하는 수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요, 모든 관리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 다 부가세 예수금을 끊었었어요. 근데 근간에는 외부에 대한 관리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예수금을 끊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내부에 대한 만약에 주차장 수입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이게 실비 정산이고 이거를 비용으로 딱 주차 수입에 대한 거를 주차장을 수리하거나 어떤 주차에 관련된 비용으로 딱 실비 정산하고 금액이 됐을 때만 사실은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누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으로 잡고 내부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으로 잡지 않습니다. 내부 거래자, 우리 이병헌이 띠릭띠릭 팔을 꺾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외부 거래에 대해서만 수익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선 되게 일반적으로 된 거고요. 근데 상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상가도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변 오고 이런 것들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익 사업이 아닌 걸로, 즉 관리비로 부과하는 내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익 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비의 주차 수입을 우리 내부인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걷고 있다면 그 수익 사업이 아닌 걸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는 관리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끊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되죠. 이거는 제가 관리 외 비용이 아니고 관리 비용인데, 그래서 신고 시에 관리 수익과 그 관리 비용은 어차피 똔똔이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고하지 않아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는 관리 외의 수익과 관리 외의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로 봤을 때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환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관리비 부과 방법에 일치하지 않죠. 관리비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더 많은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단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 받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 후에는 그 달 비용을 제외하고는 0원이 돼야 된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모아 놨을 경우에 7월에 납부하는 경우 7월에 있는 비용을 빼고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이 모두 상계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 외 수입과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에 신고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더 납부를 하면 되지.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가든 아파트든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추징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수정신고를 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은 비용에 대해서는 대급금, 수입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환입을 한다. 비대 사용하는 수에 잊지 마세요. 판도라 격리실무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서는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 해드리고 있고요.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조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산안 작성 대행 해드리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희가 엑셀로 만들었어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좀 하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02-6959-3786이나 easybuild@naver.com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격리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보들이나 아니면 저는 사실은 거의 중급 격리 실무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초보들을 위한 강의도 있지만 중급이나 고급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사 노무 그리고 세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제 영상은 실질적으로 회계 대표 회장님이나 감사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격리 관리실과 그리고 우리 대표들 간의 괴리감이나 좀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